잦아드는 듯하던 코로나19 소규모 집단 감염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둔 상황이라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역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복지시설과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최우선으로 방역을 하는 곳인데 자꾸 감염이 발생하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누구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가 있고요.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연령이 높은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다른 연령층보다는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염에도 취약하고 감염됐을 경우에 예후도 좋지 않아 치사율도 높은 경향성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아무래도 입소자들이 모두 노인층인 노인복지시설이나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감염에 굉장히 취약하다. 그래서 집단 감염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방역 당국은 수도권 감염 확산이 집중됐던 4월 말에서 5월 초와 같은 상황이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휴가철을 앞둔 상황에서 긴장을 더욱 늦출 수 없겠죠. 최근 한 달 동안 국내 특히 수도권 일일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다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63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는데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이 현재 국내 상황은 지역사회에 일정 수준 이상의 그 숨은 감염자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조건만 맞으면 언제든지 크게 증가하거나 확산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휴가철 말씀하셨는데 네. 과거 유사한 사례가 5월 초 황금 연휴 때였거든요. 아무래도 전국 각지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제한된 휴가 장소 내지는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휴가철 이후 1, 2주 이내에 다시 큰 폭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책, 특히 휴가지에 대한 어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조금 전에 조건만 맞으면 언제든 다시 급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휴가지에서 지켜야 할 개인 방역 수칙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개인 방역 수칙에 말씀드리기에 앞서 기본적으로 이번 여름에는 가급적 집에서 휴가를 보내시는 것이 방역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상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네. 부득이 휴가를 가시게 되면 잘 아시는 것처럼 개인 방역 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하다. 특히 개인 방역 수칙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마스크 착용인데 특히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 특히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환경, 대표적으로 식당 등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 환경, 그런 곳은 방문을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휴가지에서도 마스크 착용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철저히 지켜가야겠습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가을철 코로나19 대유행에 대비해서 독감 예방 접종을 좀 더 일찍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올해 독감 무료 접종 대상자를 확대했는데요. 이처럼 각국 정부에서 독감 예방 접종 독려에 나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이 코로나19하고 그 독감, 특히 감기도 마찬가지고요. 그 임상 증상상으로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고요. 독감 같은 경우가 백신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떤 구분이 어려운 그런 확률을 줄이자라는 차원에서 독감 예방 접종을 권고를 하고 있는 건데요. 예. 일단은 독감 백신 같은 경우에 이 독감 백신은 그 겨울에, 그러니까 이번 겨울에 유행할 그런 바이러스를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백신주를 선정을 합니다. 네. 그러고 생산에 들어가다 보니까 백신주와 유행주가 서로 달라서 백신 불일치 현상,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물백신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또 많은 국민들께서 그러니까 독감 예방 접종을 안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을 안 맞는 것보다는 맞는 것이 예방 내지는 예후 차원에서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나 지금은 코로나19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 겨울에는 반드시 독감 예방 접종을 맞으실 걸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무엇보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영국의 한 제약사와 옥스퍼드대의 1단계 임상시험 결과 백신을 투약한 성인 1000여 명 모두에게 항체가 형성됐다는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시죠. 그 영국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옥스퍼드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백신에 관한 부분인데 이 백신은 침팬지 아데노바이러스를 벡터로 이용한 DNA 백신입니다. 유전자 백신인데
이번에 임상 1, 2상을 동시에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임상시험이라는 말이 나온 이유가 예. 임상 1, 2상을 동시에 수행을 했거든요. 네. 실제로 임상시험에 들어간 거는 지난 4월 달에 건강한 성인 1,077명을 대상으로 해서 들어갔고요. 한 달 간격으로 2차례 백신 접종을 해서 그 결과를 이번에 발표한 건데 참여자 모두에게서 중화항체가 형성이 됐고 T세포 활성도 확인됐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 더불어서 부작용도 심각한 부작용은 관찰되지 않았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예. 더군다나 향후에 5만 명 수준의 유효성이나 안전성 추가 검증을 실시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 결과만으로 봐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추후 임상시험 결과에서 효능만 다시 검증이 된다라고 하면 아마 허가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만 이 부분의 제한점이 뭐냐면 변종이 발생했을 때에는 유효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고요. 향후에 이제 지금 말고 향후에 변종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예. 그 경우에는 똑같은 벡터를 쓸 수가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한성은 있습니다만 네. 현재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임상 1상과 2상을 한꺼번에 진행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금 남아있는 게 임상 3상인 건가요? 그렇죠. 임상 3상 단계로 해서 지금 뭐 다양한 국가들, 그러니까 네. 영국에서 1만 명, 미국에서 3만 명, 브라질 5천 명, 남아공 2천 명 등 한 5만 명 수준의 어떤 대규모 임상 3상 시험을 진행을 할 거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임상 3상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긍정적인 결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미국의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의 지역별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공식 집계보다 최대 13배 더 많다는 보고서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일 경우에 현재 미국이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우리나라에서도 지난번에 국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항체 검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데 예. 이번에 미국 CDC 질병관리본부에서 미국 내 10개 도시, 그러니까 16,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항체 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보고된 확진자 수보다 적게는 2배, 그리고 최대 많게는 13배 정도 많은 사람들이 감염된 걸로 추정이 된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예. 예를 들면 미주리주 같은 경우에는 항체 보율이 한 2.8%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대비 계산을 하면 한 17만 명 정도가 감염된 걸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확진자 수는 12,000명 정도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한 13배에서 14배 정도 높은 수치로 감염자가 확인이 되고 있는 건데요. 예. 그만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진단검사를 시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증상 내지는 경미한 증상으로 지나간 감염자들이 많다라고 보고 있고 이러한 결과는 실제로 논란의 여지보다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WHO가 전 세계적으로 150여 개의 백신 후보 물질을 개발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임상 결과도 쏙쏙 들려오면서 이제 연내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 백신이 올해 안에 나올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 부분은 어느 누구도 쉽게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방금 전 말씀드렸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도 잘하면 연내에 임상시험을 통과할 가능성은 있지 않나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의 연내에 가장 빠른 백신의 형태가 허가가 된다라고 해도 실제로 뭐 영국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 대상으로 공급이 되기 위해서는 생산을 해야 되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다 네. 보니까 실제로 우리 앞에 백신이 놓여질 상황까지는 아무래도 내년까지 상당히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 효과적인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휴가철을 앞두고 각 지자체가 방역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모든 관광객들 역시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